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해서 뭐 프로필 화면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공식 홈페이지 찾아서 이렇게 눌러서 들어오시면 메인 화면이 있습니다. 메인 화면에 오시면 그 강연의 내용이 있는데 전화번호는 여기 있고요. 그래서 이번 강연회는 1년에 한 번 있는 특급 호텔 강연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의도 콘네도 호텔 2층 아트리오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불기둥 종목 포착 비법을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1월달, 2월달에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폭발적인 시세가 연출이 됐는데 과연 이 종목군들은 어떻게 설정을 할까? 그리고 오늘 보여드릴 이제 뭐 예를 들면 코난 테크놀로지라든가 상한가 진입한 이런 종목군들의 종목 포착 검색은 어떻게 진행을 할까? 그 검색식을 이번 강연에서는 공개를 할 겁니다. 그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강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 VIP방 기준에 기존 2 플러스 3 거기에 이제 한 달을 더 들여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동영상 교육 25시간, 25강짜리 9시간짜리 5세트 45시간짜리 이렇게 다 드립니다. VOD 전부 드리니까 신청하신 분들 꼭 받아가세요. 그래서 2주 그리고 한 달 추가적으로 드리니까 꼭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 1개월 추가로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익을 원하실 경우에는 꼭 연락을 취하십시오. 소형주 잡주가 없어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상한가라든가 뭐 코난 테크놀로지 상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은 설정해 드리지만 계좌 수익은 그 종목군들의 수익을 넣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1조 이상짜리 또 시가총액 극대형주 1위 이상짜리의 종목 그 범위에서 설정을 잡아 드린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 들여다 보시고 전략 부분 뭐 전체적인 전략이 아니라 이제 뭐 시황 부분부터 해서 우리 포트의 그 기준에서부터 해서 전부 하나하나 들여다 볼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미국장의 다우지수, S&P 500 지수, 또 나스닥 지수 전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비단 이제 오늘의 흐름뿐만이 아니라 원체 글로벌 시장이 강해요. 유럽 쪽 같은 경우에도 뭐 어마어마하고 다우 지수도 어마어마하고 S&P 500 지수도 그러니까 국내 증시 기준으로 놓고 보실 때 지금 2800포인트 가 있더라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시황 부분까지 좀 빠르게 넘겨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게 한꺼번에 다 진행이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쭉 놓고 보시죠. 오늘 기준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SM, 에코프로 BM, 금양까지 변동성이 다 확정이 돼 있었고요. 종목군들 기준에서 이제 뭐 코난 테크놀로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셀바스 AI, 뭐 SM CNC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 종목군들이 있지만 우리 기준에서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금양 그리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현대두산인프라코, SM, 포스코케미칼, 기아 이런 종목군들의 추세 강화가 실질 계좌 수익으로 연동된다.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아시고 계시는 내용인 거죠, 사실상.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기준에서 소형주 변동성 매매를 하실 때도 항상 주력주 위주로 이렇게 보셔야 된다.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가 지금 249개 종목입니다. 지수는 조금 눌려져 있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오히려 확대됐어요. 그 부분 꼭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14일장의 공략주 기준은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그 화요일 날 SK 하이닉스나 현대차 주력주로서 꼭 편입 설정 범위를 잡아내셔야 돼요. 물론 이제 기준 거래량이 못 미친다면 그렇다면은 변동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지만은 평상시 거래량
일본 기준의 5MA, 20MA 거래량을 넘기고 양봉의 기준이라면 편입 설정 범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위치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무난하겠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에코프로 BM 시가총액 뭐 코스닥 1위 업체인데 일단은 테슬라 쪽의 이 흐름이 지금 연 이틀 2거래일 조정으로 연출돼 있어서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뭐 원체 실적 등을 바탕으로 해서 자체적인 흐름을 에코프로 BM이 2월달에 촉강세로 연출되어 주고 있기 때문에 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내일 기준에 화요일 기준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거래가 둔화되는 상태에서 또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다소 악화되는 상태에서 조정이 나온다면 좀 빠르게 끊어낼 거예요. 뭐 월요일날 들어간 물량이 손절이 된다 할지라도 빠르게 끊어내고 에코프로 BM은 차익 실현이죠. 어차피 이제 그 전 편입 물량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범위가 될 거예요. 차익 실현을 빠르게 단행할 거고, 금양도 일단 기존에 26,000원 전후에서 계속 잡아왔던 물량, 그리고 27,000원대부터 편입을 담은 월요일날 편입 담은 물량, 만약에라도 화요일날 눌리게 된다면, 그러니까 뭐 테슬라가 이왕이면 돌려주면 좋은데 벌써 이미 3.8%의 하락이라서 조금 계산 추상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어찌됐든 금양도 만약에 눌리게 되면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는 1,500만 주라는 거래량이 최근 내 터져 본 적이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저 거래량이 이제 만약에 터져준다면 추세 강화가 굉장히 세게 나올 거고, 추세 강화가 세게 나올 거고, 거래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5MA, 20MA 거래량 기준으로 추세 매매 기준으로 놓고 보셔도, 그러니까 거래가 터지면 변동성의 기준, 거래 터지지 않으면 추세 매매 기준으로 놓고 대처하실 수 있겠습니다. 내일 저 5종목 위주하고 여타 종목군들 기준에서 추가적으로 좀 더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그 8번째 방에 문을 열어놓으니까 자꾸 새로 들어오시는데 저기를 보고 들어오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 쪽을 놓고 그쪽을 보고 들어오셨을 수도 있는데, 뭐 김영미 선생님께서 들어오셨거든요. 유튜브 보고 들어오셨으면 지금 제 대화가 들릴 거고, 들어오신 분 김영미 선생님이 얼굴이 있으시네. 그래 다시 시작하는 거야. 뭐 이렇게 프로필 사진이 있으신데 일단 프로필 사진이라도 있으니까 그냥 강퇴를 안 시키겠습니다. 어제 야간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을 강퇴를 시켰어요. 뭐 들어올 시간이 아닌데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인사해도 답변도 없고 다 강퇴를 시켰습니다. 오늘 기준에 이제 그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하기 링크를 올려드렸는데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증권카드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럭키 증권 카드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거는 수익률 대회 상장이에요. 그렇게 해서 2007년도에 10주 동안 진행한 수익률 대회에서 7,681% 대우증권에서 진행한 실전 투자 대회죠.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록, 글로벌 시장의 최고의 기록. 그런 윤정도가 설정해 드리는 교육, 그런 윤정도가 설정해 드리는 종목. 그렇게 해서 주력주들 또 시가총액 극대형주 위주에서 편입 설정 범위를 잘 가져가시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1월 기준에서의 상한가 종목, 요 중에서는 사실 1월 3일 날 7천억까지 올려놓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상한가, 그리고 1월 25일 날 연휴 지나자마자 1조 6천억까지 들어올린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 상한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사실상 시가총액이 좀 작아요. 오늘 상한가 장중에 찍은 코난 테크놀로지가 이제 1월 30일 날 상한가에 역시 들어가는 흐름이었어요. 그리고 2월 6일 날 변동성의 확장이 오프렌치 테크놀로지에서 또 형성이 됐죠. 이 종목군들이 이 상한가 이외에 이제
상한가 진입하는 종목군들이 이제 종목 검색기 또 매직 계산기에서 이제 좀 많이 발굴이 되는데, 저 종목 검색기에 대한 수식 부분 있잖아요. 수식. 알고리즘 어떻게 넣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2월 25일 여의도 호텔 강연회에서 전격적으로 오픈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윤정도의 수식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 야, 어떻게 하면 에코프로 BM 금양 SM이 윤정도 수식에서 튀어나올 수 있을까? 어떤 기준에서 종목을 설정하는 걸까? 그 부분 궁금하신 분들은 꼭 강연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오늘 기준에서도 이렇게 종목 검색기에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3.98에 포착이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상한가를 가요. 25%의 수익인데 거래대금이 오늘 우리나라 최상입니다. 만약에 이제 시장이 더 좋아지거나 아니면 이제 대형주에서 잠시 주춤거리거나 그랬을 때 거래대금이 급격하게 이제 터지는 종목에 이슈가 있고 추세가 긍정적인 종목에 대해서는 변동성 매매 기준을 일부 교육용으로 설정해 드릴 수 있어요. 다만 이 변동률이 꺾여져 내려올 때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꺾여져 내려온단 말이에요. 비중 부분을 굉장히 낮게 교육용으로 잡아 드릴 거니까 그 부분은 꼭 염두에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도 이제 3% 포착 이후에 추가적으로 7%인가요? 쭉 뻗어 올라왔죠. 그리고 SM CNC 같은 경우도 6% 이후에 10% 중반까지 쫙쫙 뻗어 올라갔고, 금양의 경우도 4% 포착 이후에 얼마까지 갑니까? 9%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 이제 꼬리가 일부 달리긴 했습니다만 매우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이 종목 검색기에 대한 수식 범위를 받아가실 수 있어야 돼요. 2월 6일에도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이제 14.69%, 그리고 거래가 이제 9시 5분에 일부 이제 수반되고 그 이후에 이제 거래가 빵빵하게 터진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 2월 6일 날 10%, 그리고 2월 13일 날 3.91에서 상한가까지. 와우. 25%. 거래대금 최상위. 설정하고 싶죠, 이런 종목을. 결론적으로 이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저바닥까지로 설정을 하면은 1월 3일부터라면은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208%. 아이고. 거래가 터지는 날만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저도 이제 지금 방금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너무 민감해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빨리 넘깁니다. 불기둥 그 종목 검색기에서 발굴된 이런 종목에서의 수익 범위를 추가적으로 잡아갈 수 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일단은 야간 교육에서 이제 뭐 한 번씩 코멘트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장중에 개장 초에 종목 검색기를 이렇게 캡처해서 올려드리는데 여러분들 기준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저 종목 검색기를 무료로 활용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채팅방에 신청 올려놔 드렸으니까 꼭 신청 올려놔 드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청하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날짜별로 기준에 계속 보여드리는 거예요. 2월 3일 또 2월 2일, 2월 1일까지. 계속해서 이제 뭐 코난 테크놀로지 2월 1일에도 저렇게 포착이 돼서 18.8일까지 올라갔었고,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종목군들이 검색이 된다면 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우리의 기준은 2월 1일 이후에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올려주신 계좌인데 대형주 위주에서만도 이런 수익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박스를 쳐드린 종목군들이 대형주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박스를 쳐드린 이런 종목에서, 이런 종목에서, 그러니까 대형주에서도 충분하게 수익 발생이 된다. 그러니까 소형주에서 뭐 수익 내실 수 있다면 뭐 당연히 그것도 긍정적이겠습니다만 대형주 위주에서 좀 놓고 보시는 게 오히려 옳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 그래서 일단은 뭐 2월 8일인데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VVIP방에서 또 수익 내시고 이렇게 검증해 주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여력 되시는 분들의 기준에서는 VVIP 방으로 오셔서 그 수익 범위를 만들어 가시는 게 수익의 목적이시니까 이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종목 검색기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수익을 내는 변동성 종목 또 매직 계산기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포트폴리오 구성 또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변동성 매매 열심히 매일매일 하셔서 단 한 번도 마이너스가 안 나고 쭉 계속 플러스가 나고 계신 우리 예쁜 궁디님 예쁜 궁디님도 강연에 오십니다. SM 얼마에 98,300원 돼 있죠? 지금 오늘 이제 장중 고점이 11만 8천원도 막 넘기고 그러니까 이 가격 대비해서 단기간에 20% 2월 9일이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 와우 코스닥 시가총액 9위까지 올랐죠. 결론적으로 이제 이러한 수익 범위들을 여러분들이 오롯이 여러분들 계좌로 다 가지고 가실 수 있어야 돼요. 아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주에서의 수익 범위 그리고 SM 수익 범위를 이제 올려드릴 거예요. 여기 있죠. 81.82%. 오늘도 3분의 1 정리가 됐습니다. 라고. 일단은 기존에 저점 물량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공개 매수 청구하시면은 양도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입단가 대비해서 수익률에 대한 그러니까 만약에 공개 매수를 이렇게 청구하실 분들의 경우에도 장내에서 차익 실현 하시고 뭐 그리고 재편입해서 이제 청구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양도세 22%가 있으니까 그거 이제 따져봐서 내가 수익 내고 양도세 내도 남는 게 있느냐 했을 때 공개 매수 가격에 청구를 하는 거고 22% 이제 세금 감안하고 뭐 하고 했더니 수수료 감안하고 했더니 뭐 조금 제한적이다 그냥 장남해도 하는 게 낫겠다 귀찮기만 하고 그거를 온라인상으로는 안 돼요. 주관사를 가야 됩니다. 주관사가 지금 하이브 쪽의 주관사가 삼성증권이에요. 삼성증권 객장 가서 객장에서 신청하셔야 되고 있는 물량을 글로 또 출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복잡해요. 이렇게 장남에도 섹션을 하시면 되고 그게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요? 능동적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뭐 신청할 수 있는 물량 상당 부분이 다 신청을 한다면 2대1 정도 경쟁률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주 있으면 100주 신청하시면은 최대 폭이 뭐 그러니까 내가 100주 있으면 50주 정도는 행사가 될 것 같아요. 50주 이상은. 50주 이상은. 근데 이제 말씀드린 양도 소득세 부과되는 부분 22%를 감안해서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저점 물량은 절대 청구권 행사하면 안 되고 한번 차익 실현했다가 재편입 그렇게 기준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이제 그 설정해드린 내용의 기준은 주력주 위주에서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종목 변동성 종목을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러시고 이제 윤정두가 누군지에 대해서 포털 좀 보시고요. 이 증권 카드고 이게 이제 그 2005년도에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지금의 KLX에서 비제도권 인사 중에서는 뭐 국내 유일의 강사 윤정두를 초청해서 강연회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보도자료고요. 2005년도에 이미 윤정두는 완벽하게 이제 검증이 돼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실전투자대회 7회 우승. 7회 우승.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그 선배분들 동반적인 수익 범위. 예? 그리고 뭐 나머지 부분도 그냥 넘길게요. 그렇게 해서 대형주 기준에서 이러한 뭐 엄청난 수익을 항상 여러분들께 안겨드려 왔었다. 항상 1조 이상짜리 종목 위주로 교육 그리고 그 수익 그리고 이제 뭐 일단은 코로나19 터지고 제약바이오 쪽의 변동률이 뭐 어마어마했죠. 신풍제약 640% 무슨 진원생명과학 360% 근데 저 부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다 차익 실현하고 나올 수 있었던 건 어떤 기준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철저하게 기술적인 분석만 합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꺾여져 내려올 때 꼬리가 달리거나 음봉이 떨어지면 일단 오버슈팅 나온 자리에서는 전량차익 실현. 펀더멘탈 대비 너무 많이 올라와 있다. 프리미엄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다. 전량차익 실현. 뭐 이런 기준으로 다 대처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고점을 놓쳐요 하시는 분들은 항상 같이 움직임 가져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뭐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강연에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시고 교육 신청하셔서 교육 잘 받으시고 자 시황 봅니다. 조금 전에 이제 게시판에 올려드렸는데 시황 어때요? 유가증권 시장에 대해서 1월 말까지 2,500 갑니다 했을 때 정신 나간 윤정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거래대금이 5천억까지 내려왔거든요. 그 5천억 수준이 2020년 1월 2일 날 마지막 우리나라의 거래대금 5천억 미만. 응? 죄송합니다. 5조 미만, 5조. 그렇게 해서 4조, 그 당시 거래대금이 4조 7천억 원대인가요? 뭐 이렇게 마감이 됐어요, 시장이. 근데, 재난지원금을 뿌려대고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아졌고 지금 긴축을 일부 했고 금리를 올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시중에 남아있는 그 유동성은 상상을 초월하죠. 그러니까 뭐 물가가 오른 거고요. 그런데 거래대금이 5조 수준으로 밀렸다? 그건 완전 대바닥입니다. 완전 대바닥. 그래서 1월 3일 날 드디어 이제 바닥을 찍고 망치형이 형성되고 돌리는 과정에 1월 4일 날 장악형이 떠주고 그리고 1월 6일 날 마찬가지로 장악형이 떠주면서의 흐름. 그러고 나서 이제 갭이 나오면서 이게 손꼴 반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1월 말까지 2,500까지 나올 수 있다. 그만큼 미끄러져 내려올 때 개파락의 크기 굉장히 세게 맞은 거고 그리고 사실은 요 기준이 우리나라의 그 디커플링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은 이렇게 안 밀렸어요. 글로벌 시장은 뭐 여기서 다 대부분 이렇게 고점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추세가 지금도 굉장히 강하고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이때 이렇게 깨져 내려온 거예요. 또 글로벌 시장 휴장일 때 뭐 이럴 때 우리나라가 폐장을 하루 먼저 했고 글로벌 시장 휴장일 때 1월 2일 날 우리는 개장이 돼 있었고 그렇게 되면서 그 사이의 변동률이 뭐 과도하게 말도 안 되게 여기서부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조정이었거든요. 글로벌 시장 흐름 보면. 그러고 나서 이제 연휴 지나고 연휴가 아니라 그 폐장을 지나고 1월 3일 날 바닥 찍고 돌리는 흐름에 이렇게 갭에 대한 손꼴 반전이 발생이 된 거죠. 이 굉장한 힘의 세계예요. 윤정두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금융투자협회에서 자격증 보는 도서에 이동평균선 중에 갭에 대한 교육이 나옵니다. 이동평균선에 대해서만 9가지 또 기술적 분석 패턴이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갭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갭에 대한 내용의 기준에서 보통 갭과 소멸 갭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돌파 갭과 급증 갭이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마지막 자락 고점에서든 저점에서든 마지막 툼의 마지막 오버슈팅 그 갭과 그리고 그걸 돌려 밀고 내려올 때 고점에서의 오버슈팅 그 오버슈팅을 갭으로 깨고 내려가는 툼에 그렇게 되면 그 아일랜드 갭이 형성됐을 때 패턴은 V자형으로 고점에서는 역 V자형으로 바닥에서는요 툼의 이후에 돌려질 때 아주 강력한 갭의 흐름. 근데 이것이 지수란 말이에요. 종목도 아니고 지수. 밀려 내려올 때 1.5%의 개파락. 어마어마하죠. 개파락이 30포인트, 40포인트 가까이 밀리면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돌릴 때도 1.13%의 갭 상승. 그러니까 뭐 30포인트 수준에서 갭 상승으로 출발이 됐다 이거예요. 굉장한 거죠. 앞전에 그 개파락 부분들, 뭐 예를 들면 개파락이 음봉의 크기보다 더 센 거니까. 근데 뭐 음봉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음봉을 치고 올라가는 힘의 강도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걸 또 갭으로 뚫고 올라갔다. 대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드렸어요? V자형 패턴의 흐름이 나온다. 1월 말까지 2,500이 올라와도 이상할 게 없다. 1월 말까지 2,500포인트 기준으로 올라와도 이상할 게 없다. 결론은 1월 말 수준에서 2,500포인트의 흐름이 계속 나와줬죠. 결국 이제 대칭으로 형성이 됐는데 지금 지수가 어처구니 없게 또 밀려 있어요. 글로벌 증시의 어마어마한 강세 대비해서 어처구니 없이 옆으로 밀려 있어요. 웃기는 거죠, 사실. 결론적으로 이제 이 흐름이 일단은 이제 주봉으로 다시금 놓고 보자는 거예요. 눌려져 있지만 추세 훼손은 아니거든요. 갭이 또 발생돼 있고. 그러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기준에서 모든 서양식 패턴 분석은, 그러니까 서양식 패턴 분석에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W자형, 뭐 삼중바닥, 뭐 원형, 그리고 뭐 깃발형, 쐐기형, 상승 삼각형, 뭐 모두 패턴 부분도 다 들어가 있는 게 서양식 패턴 분석인데, 예를 들면 이제 W자형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쌍바닥을 찍는 경우가 있고, 뭐 짝꿍댕이형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짝꿍댕이를 찍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패턴이 있어요. 같은 자락에서 형성되는 것도 있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전제 조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W자형 패턴의 기준에서는 요 저점을 한 단계 더 이탈시키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W자형 패턴으로 인식하지 않고 다른 패턴의 기준을 잡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제 조건이에요. 그 기준에서 일단은 여기는 이제 뭐 예를 든다면 짝꿍댕이형이 되는데, 이게 서양식 패턴 분석이라는 건 지극히 주관적이거든요. 이렇게 자를 것이냐, 이렇게 자를 것이냐. 그럼 저점의 기준도 여기서 잘릴 거냐, 이렇게 올릴 거냐. 고점의 기준도 봉으로 기준 잡을 거냐, 꼬리로 기준 잡을 거냐. 다 틀려져요, 각도가. 그래서 서양식 패턴 분석은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찌됐건 이러한 그 W자형 패턴이다라고 했을 때, W자형 패턴이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뭐 다시 얘기해서 여기는 W자형 패턴이 아니라는 거죠. 보이는 거는 W이긴 합니다만 바닥이 낮아지는 거는 그건 W로 인식하지 않고 또 다른 패턴의 기준을 잡는다. 뭐 예를 들면 여기서 그냥 끊어내고 이건 없이 V자형의 패턴을 잡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헤드앤숄더형을 기준을 잡을 수 있죠. 헤드앤숄더는 이제 위에서 떠 있으니까 헤드앤숄더. 근데 헤드앤숄더가 형성이 되려면 여기도 넥라인이 형성돼야 되는데, 넥라인이 어떻게 그려도 넥라인이 형성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헤드앤숄더로 우기는 것도 조금 어설픕니다. 뭐 억지로 그림을 맞춰서 그린다면 뭐 그릴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은.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W자형 패턴의 기준으로 설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목표 주가의 설정 범위는 어디로 잡을 거냐? 그리고 목표 주가 설정 범위의 기준에서 목표 주가 설정을 기준 잡을 때 W자형은 어디의 기준을 설정 범위로 잡을 거냐? 그러니까 뭐 다시 얘기해서 이 중간 꼭지를 잡을 거냐, 여기를 잡을 거냐? 요것도 이제 차이가 형성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준을 잡을 때에는, 윤정도가 기준 잡을 때에는 앞전 고점을 기준을 잡습니다. 물론 이 앞전 고점을 뚫더라도 이제 요 고점을 못 넘기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도 있겠죠. 여기가 이제 스타트 지점이니까 여기를 뭐 중요시 놓고 봐야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요 높이만큼을 고점 돌파했을 때, 여기를 돌파했을 때 요 높이만큼의 목표 주가를 설정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윤정도는 저 설정 범위를 그렇게 설정을 잡지 않고 이렇게 잡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준, 그리고 고점에서부터 요 라인까지의 기준. 그렇게 해서 요 높이만큼을 어디를, 앞전의 고점을 뚫어 넘겼을 때 이 높이만큼을 들어 올릴 수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대칭의 기준이다. 그리고 이렇게 끊어주는 이유는 W자형 패턴이지만 여기서부터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N자형의 패턴의 기준으로 설정해서 잡는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요 높이만큼의 기준이 요 고점을 넘겼을 때, 그러면 이제 고점 뚫린 거잖아요. 추세 강하잖아요. 그럼 요 같은 기준의 높이만큼,
이거 뭐 수치 잘라서 계산해 주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2150 또 혹은 옆으로 이제 횡으로 그렸을 때, 직각으로 그렸을 때 이 높이의 기준이 218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거 좀 얼마냐라고 했을 때 2500이에요. 그럼 2500 대비해서 그러니까 대략 한 300포인트 이상 더 들어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게 2800 이상의 기준입니다. 2월달 이 추세 라인으로 된다면은 뭐 2월달의 기준이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가 되고, 그리고 뭐 3월달의 기준이 깊이 크기를 놓고 봤을 때 이 정도가 돼요. 그러면 얘가 각도가 이제 뭐 굉장히 대칭형이 아니라 뚫고 올라가면서 가팔라지면 3월달까지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겠죠. 여기서 뭐 굉장히 가팔라지면 뭐 이건 못 옵니까? 이건 못 와요? 그림 다시 그리면 되지. 결론적으로 W자형 패턴의 기준에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목표 지수 설정 범위는 2800포인트를 넘길 수 있다. 언제까지 기준에? 3월달까지 기준에, 늦어도. 빠르면요 2월달 기준으로 설정을 해도 무리수가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지수 부분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 지수를 감안했을 때 그렇다면 누가 시장을 이끌 것이냐. 뭐 테슬라 센데요. 4%까지 밀려 내려갔다 지금 2.68로 좀 낙폭을 줄였어요. 뭐 어찌됐건.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장을 누가 견인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께 IT와 2차전지 그리고 자동차의 기준까지도 설정을 잡아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주력으로서. 그리고 나서 미국의 이제 정책주들. 미국의 정책주다라고 하는 거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친환경에 기인한, 그러니까 뭐 2차 전지죠. 친환경에 기인한 전기차에 연동되어 있는 2차 전지, 거기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하나솔루션.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주력주의 기준과 IT 또 2차 전지도 해석을 하지만 LG화학은 2차 전지 이외에 이제 화학 업종의 기준과 생명과학을 흡수합병했잖아요. LG 생명과학을 흡수합병 안 했다면은 LG 생명과학의 시가총액이 제가 볼 땐 상상을 초월하게 올라왔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LG화학에 넣어두면서 그 프리미엄이 좀 없어져 버린 부분도 있죠. 어찌됐든 여러 가지를 놓고 봅니다. 그래서 LG화학은 이제 LG에너솔루션에 블록딜 관련된 내용의 이슈까지를 같이 보고 있어요. LG화학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고, 그 다음 자동차. 그리고 이제 국내 정책 기준의 현대로템. 이거를 지난 6월 말에 설정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반기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죠. 그 매매 한 번도 안 하고 갖고 있었다라고만 해도 36%. 하다못해 에코프로의 매매 자체가 2월 달에만 공식적으로 3번 이상, 그리고 라이브 방송 기준에서는 뭐 수차례 차익 실현 재편입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지난해 7월부터 해서 10월 중순까지 역시 공식적으로 전량 차익 실현 4번.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입.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월 중순의 전량 차익 실현 부분은 포스코 케미칼로 이동하는. 그러니까 이런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구성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까지 고생하실 필요가 없죠. 하반기에 저수익이었다고 한다면 4분기 이후에 시장 수익률이 14%일 때 이렇게 19% SM도 들어가 있고요. 이때는 SM이 10%. 그리고 1월 이후에 올해 1분기 포트의 기준에서는 SM의 비중이 좀 낮아졌어요. 아쉽게 거래대금 좀 제한적이어서 비중을 좀 낮춰놓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9% 움직이는데 10.84. 1월 이후에 포트의 그 수익 범위가 안 들어간 거 보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에코프로의 수익이 빠져 있죠. 우리 2월 달에 공격적으로 들어갔는데 에코프로의 수익 또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1월 달에 150%의 수익 범위도 빠져 있죠. 단순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의 계좌 수익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힘겹다고 하지만 신겨운 장이 아니에요. 좋은 장이란 말이에요. 어휴, 뭐 테슬라 그냥 뭐 4% 하락해서 지금 2% 수준으로 낙폭을 다 줄이네요. 시장도 조금씩 더 힘을 받고 있고 미국장이.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냥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하나솔루션, 삼성전기, LG전, LNF, 두산인프라코, 현대두산인프라코.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이후에 하나솔루션, 삼성전기 우리 주력주 기준이죠. 수익 종목이고 그다음에 LNF, 현대두산인프라코 2차 전지 종목군도 눈에 띄고요. 그리고 4분기 이후에 있어서는 삼성전기, LG전자 와우 1위, 2위예요. 쌍끌이 1위, 2위. 10월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LNF가 2차 전지 기준에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이제 하나그룹주 또 방산 현대수산인프라코. 그럼 가장 최근의 기준은 뭐냐? 와우. ETF 상품 빼고 나면은 다 우리 거죠. 자동차 그 다음에요 2차 전지 그 다음에요 IT.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보자는 거고 2차 전지 기준에 테슬라가 시가총액 글로벌 시장 6위, 미국 시장의 5위였던 부분, 저 부분의 흐름이 9월 말에 고점을 찍고 70% 폭락을 하면서 테슬라가 글로벌 시장 순위에서 빠져버립니다. 미국 순위에서도 10위 안에서 빠져버려요. 그게 다행스럽게도 다시 1월 25일 날 기준으로 미국 시가총액 10위로 복귀를 한 거죠. 1월 25일 기준에. 그러고 나서 이제 하루에 뭐 10%씩 막 그 엄청난 반등과 함께 글로벌 시장 7위 그리고 미국 시장 6위까지 회귀가 됐습니다. 5위까지도 올라올 수 있겠죠. 버크셔 해서웨이 위쪽으로. 지금 뭐 이거래일 연속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5%, 4%대 조정해서 지금 1.98까지 테슬라의 낙폭이 급격히 줄어들어 있어요. 대단하죠. 자, 그래서 2차 전지 부분을 테슬라의 70%의 조정의 동반적인 조정, 그리고 나서 V자형 패턴의 되돌림의 흐름. 국내 2차 전지 기준에서는 11월 달, 그리고 이제 12월 달, 포스코 케미칼마저 이제 눌려지는 흐름. 그래서 비중을 어떻게 합니까? 급격히 줄입니다. 45% 수준에서 줄여가지고 20% 미만으로. 그렇게 해서 2차 전지 부분을 비중을 많이 줄였죠. 그리고 교육이 굉장히 복잡했어요. 크리스마스 날 또 1월 19일 날 이럴 때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뭐가? 2차 전지 비중을 여러분들은 못 줄였죠. 우린 다 줄였습니다. 절반 이상을 줄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고점에서 다 샀죠. 근데 윤정도는 절반 이상을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전량을 못 줄이는 이유는 미국의 정책에 기인된 민주당 정책에 친환경에 대한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또 2차 전지에 대한 이 부분의 정책이 급격히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민주당 쪽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정치자 후원을 친환경 쪽에서 받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긍정적일 것이다. 다만 이제 프리미엄이 높으니까 쉬어갈 수가 있는데 언제까지 얼마큼 쉴지 그런 부분들을 좀 들여다놓고 보면서 대처를 하자. 그리고 만약에 2차 전지의 프리미엄이 포스코 케미칼도 뭐 70% 테슬라도 고점 대비 70% 가까이 밀려 내려오는데 글로벌 시장 시가총액 6위, 미국 시가총액 5위인 테슬라가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도 뭐 그런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여타 종목군들의 조정은 좀 심해지고 있었고 결론적으로 안녕하세요. 18분에 인사하셨네요. 결론적으로 만약에 시장이 돌려서 2차 전지의 흐름이 강화돼서 연출이 된다면 결론적으로는 누가 포스코 케미칼이 탑이 될 것이다.
결론은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가장 덜 밀렸고 가장 빠르게 반등이 나왔죠. 1월 26일 날 14%. 그러고 나서 거기서 다들 뭐 정리해야 된다 난리칠 때 우리는 공격적인 매수. 18만 5천 원부터 언제요? 1월 26일 날 18만 5천 원에서부터 20만 8천 원까지 매수를 해버립니다. 12차례 매수를 해요. 물론 이제 비중을 계속 늘릴 수는 없고 20% 비중 유지, 신규 편입자 10% 편입. 자, 신규 편입자 5% 추가 15% 편입. 신규 편입자 5% 추가 20% 편입. 아직도 못 찾았어요? 오케이. 비중 20% 유지, 신규 편입자 10% 편입. 그걸 12번을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쳤다 그랬죠, 다들. 다들 뭐 차익 실현해요. 응? 양봉인데 꺾이지도 않는 양봉인데 거기서 차익 실현합니다. 우리는요. 양봉인데 왜 차익 실현이냐. 양봉인데 매수지. 결론은 20만 8천 원 그리고 당일 고점 20만 9천 원 찍고 조정 없이 쭉 뻗어 올라가서 1월 31일 날 갭 상승 그렇게 해서 23만 4,500원 찍죠. 그리고 음봉 내려오죠. 전량 차익 실현. 대박이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윤정도 이외에. 하루에 14% 올라오면 올라가는 과정에 다 팔지. 조정도 안 나오는데도 양봉인데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 왔다고. 그러나서 이제 눌려 있다가 아쉽지만 지난 금요일 날 다시 꺾이긴 했는데 목요일 날 사상 최대치 신고가. 누가? 포스코 케미칼이. 그 밖에 여타 2차 종목군들의 흐름이 움직이기 나오기 시작하는데 2월 1일 날 실적을 바탕으로 에코프로 BM이 9% 폭등이 나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 9% 폭등. 그렇게 되면서 2월 한 달 내내 에코프로 BM이 완전히 뭐 초대박이 나는 거죠. 그럼 뭐 나노신 소재부터 해서 여타 2차 전지 종목군들의 변동률도 만만치 않게. 그러니까 에코프로 BM도 이게 이제 2월 1일이란 말이에요. 2월 1일 날 세표령이 뜨고 그러나서 추세적인 강화 부분이 확대가 되고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이 조금 더 가벼운 에코프로가 월등하게 가볍게 움직임이 나오고 그러나서 이제 에코프로가 오늘 잠시 주중거래일 때 에코프로 BM 먼저 탄력을 줬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어찌됐건 뭐 에코프로 BM 시가총액 1위보다는 4위가 조금 더 가볍죠.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조금 더 위에서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지금 테슬라의 흐름이 1.47까지 줄여요. 4%대 조정해서 1.47까지. 벌써 이미 이제 뭐 빨간색 망치로 다 돌려놓은 거죠. 세게 돌린 거죠. 내일장 기준에서도 여전히 테슬라가 조정받고 있는데도 여전히 IT 쪽의 2차 전지와 IT 쪽에 지금 전략 부분을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2월 7일부터 해서 더 본격적인 매수. 에코프로도 2월 7일 그 매수 사인이 7번 나갑니다. 5번 나가죠. 매직 계산기 5번, 문자 5번. 그렇게 해서 15만 2천 원. 그러고 나서 뭐 15만 4,500원, 15만 9,500원, 16만 1,500원 뭐 계속. 그리고 거기서 멈추고 17만 8,100원 찍고 밀릴 때 전량 차익 실현. 왜? 지속적으로 들어오던 프로그램 수급이 멈춰 있는데 추가 10%가 나온 거예요. 16만 원에서 빵 치고 올라오더니 17만 8,100원까지. 프로그램 멈추고 오버슈팅. 그리고 양봉. 양봉은 판다 안 판다? 안 판다. 21.8% 찍었는데 안 판다. 근데 21.8% 찍고 거기서부터 밀린다. 전량 매도. 전량 차익 실현. 오버슈팅 자리에서 꼬리가 달리기 시작하면 전량 차익 실현. 3분의 1, 아이 무슨 3분의 1이야. 고점 대비 1%, 1.5% 밀리면 절반 이상. 2%, 3%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는요. 아니 15만 2천 원, 15만 2천 원이죠. 에코프로의 기준에. 15만 2천 원에 들어가서 16만 원까지 아주 타이트하게 공격적인 매수를 했고 그러고 나서 17만 8,100원을 찍어요. 그럼 밀려? 전량 차익 실현이지. 그런데 전량 차익 실현하고 났더니 16만 5,500원까지 내려와요. 16만 5천 원까지 재편입.
재편입 16만 5천 원에 17만 원대 차익 실현했는데 왜 재편입을 못해? 그 다음날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두 번 차익 실현, 갭상승 위에 밀려 차익 실현, 다시 바닥에서 편입, 다시 눌려 또 차익 실현. 그게 8일. 그리고 9일 날은요. 9일 날도 땡큐 했죠. 그렇게 해서 9일 날도 추가 13% 주가 등락이 나올 때 또 매수자에는 대여섯 번 이상 전량 차익 실현, 또 재편입. 지금 MSCI 지수의 5월 반기 리뷰 때 에코프로가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지금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액티브 쪽에서는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시가총액 규모가 이제 4조를 월등히 넘긴 5조 가까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라고 해석돼 있어요. 2,525만 주. 2,525만 주. 그래서 5조 수준에 지금 올라와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에코프로 주봉 잘 보세요. 에코프로 주봉 하나, 둘, 셋. 이게 14만 원대예요. 이게 19만 9천 원 찍어버립니다. 띠용. 이게 17만 원대고요. 띠용. 놀라기 아직 이르다는 거죠. 19만 9,200원까지 찍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캔들이나 이런 걸 많이 위에 올려드리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거래가 초대량으로 터져 있는 상태에 수급이 들어오는 것이 확인됐다. 수급이. 그래서 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의 이 추세 강화가 수급이 뒷받침되어 있는 그리고 거래 대금이 터져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추세 강화의 부분은 더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죠. 더. LG화학 마찬가지고요. 동반적인. 야, 테슬라 세네요. 참나. 시장 자체가 세죠 또. 근데 시장의 등락률은 그렇게 크진 않은데 테슬라 4%대 하락해서 지금 1.06으로 줄였습니다. 야, 뭐 세네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뭐 낙폭 상당폭 줄이고 있습니다. LG화학 덜 밀리고 먼저 올라갔다가 지금 여기서 추춤거리고 있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2차 전지 기준에 세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포스코 케미칼 가장 덜 빠지고 가장 먼저 가파르게 돌렸고 쉬어가다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 24만 3,500원까지. 우리는요 1월 26일 날 14% 움직일 때 그날부터만 따져도 18만 5천 원부터 들어간 거예요. 6만 원의 수익을 낸 거죠. 30% 이상 37% 수익. 그리고 금양이 거래만 수반되면 되는데 일단은 월요일 날 600만 주가 터졌으니 화요일부터 거래가 수반되는 흐름이 연출이 되게 된다면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뭐 2차 전지 전체적인 종목군들의 흐름을 테슬라가 이틀 연속 뭐 5%대 4%대 조정이어서 걱정했는데 지금은 1% 미만으로 낙폭을 줄이고 있다. 내일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IT는요. IT 대박이죠. 4분기 이후에 누적적인 수급 범위가 어마어마합니다. 월요일날 IT가 말 같지도 않게 두들겨 맞고 조정이 연출이 됐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그래도 강보합으로 끝났어요. 근데 이 삼성전자가 뭐 800만 동학개미를 울렸다. 6만 전자가 이탈됐다. 헛소리들은 아주 시장 대비 가장 강합니다. 그래도 시장 대비 강해요. 그렇잖아요. 검은 색깔 선차트가 지수거든요. 2500포인트도 못 돌리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하반기 기준에서 하반기 고점을 다 뚫고 있잖아요. 글로벌 시장은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요. 마찬가지 하이닉스의 기준도 삼성전자처럼 수급이 뒷받침되면서의 바닥 대비해서 30%까지 돌려놨었죠. 그래 좀 눌려 있는데 10만 4,500원 수급 대비해서 월등히 더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추세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가장 가파르게 먼저 움직였다가 지금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충분히 뭐 하루에 뭐 7%씩도 올라갔던 종목인데 최근에 LG전자 마찬가지입니다. 전장 사업에 대한 성과 부분이 가시화되면서 4분기 실적이 부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 개선폭에 대한 그 기준보다도 전장 사업의 성장성 부분이 부각되고 있다는 거.
결실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 그래서 8월 고점을 넘긴 겁니다. 시장은 2,500을 못 넘겼는데 얘는 하반기 신고가를 넘긴 거예요. 수급을 바탕으로. IT가 다 저래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매집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삼성전기도요. 가장 많은 매집이 돼 있고 가장 빠르게 40%의 수익률이 나왔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기간 조정이 길었어요. 한 4주. 응? 그죠? 4주. 이제는 돌려야죠. 이제는 세게 돌려야죠. 15만 원 훌쩍 넘겨야죠. 왜? 누적 수급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기도. 이러한 주력주들 IT, 2차 전지 이런 쪽에서의 비중을 채워놓으신다면 이런 수익 범위, 푸트 수익에서 이런 수익 범위를 오롯이 갖고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포스코 케미칼은 1월 26일 날 14%까지 갈 때 꼬리가 제한적인 상태에서 계속 뻗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에코프로보다 4배가 비쌌지만 차익 실현이 아니라 계속 매수. 그에 반해서 이제 에코프로는 시가총액이 3조 원대에서 4조 원대를 넘기고 5조 원 수준으로 가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21% 올랐다가 13%, 12%까지 내려왔잖아요. 아이 그럼 21% 올라왔다 꺾이면 차익 실현이지 그걸 뭘 그렇게 더 들여다봅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수익 범위를 대형주에서 이렇게 확정짓고 대형주에서 확정짓고 들여다보고 재편입하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결론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2차 전지, IT 이 주력주들의 흐름에서 계좌 수익을 아주 빵빵하게 이시돌돔 선생님처럼 81%의 SM 이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어야 돼요. 대형주에서. 그런 장이고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야만 이런 변동성 종목, 이런 변동성 종목,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상한가 종목, 상한가 매일매일 잡아드릴 수 있어요. 농담이 아니라. 오늘도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코난 테크놀로지 전부 종목 검색에 발굴되고 상한가까지 쭉 집중된 거 아니에요.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에? 다시금. 네이버에서 윤정도를 검색에 들어오십시오. 지금 이번 강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1년 만에 진행을 하잖아요. 특허호텔 강연은 1년 만입니다. 무료 강연에는 증권사를 통해서 했어요. 불기둥 종목 포착 비법이에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SM, 에코프로 BM을 어떻게 포착을 하나요? 대표님은. 대표님 이거 잘 포착하실 수 있나요? 응? 결론적으로 이 기준의 이 수익 범위의 종목 포착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런 종목군들의 수익을 가져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강연에 신청 빠르게 하십시오. 나중에 돼서 자리 없어서 엉엉 울지 마시고. 그리고 이 수익을 원하시면 이벤트에서 1개월을 더 드리는 이 시점에 1월 이후의 수익이에요. 이 수익을 원하시면 지금 전화를 하십시오. 강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25시간짜리, 45시간짜리 이 교육 동영상을 교재와 함께 다 드립니다. 강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강연에 참여하셔서 라이브 방송, VIP, VVIP 참여하시는 분들은 추가적인 기간 혜택을 드립니다. 제발 좀 시가총액 극대형주에서 저런 종목에서 수익 내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상한가 추가적으로 잡아내셔서 수익 내시는 2차전지 아직 끝이 아니라 그랬죠. 테슬라 0.8%까지 돌렸어요. 4% 하락해서 내일 2차전지 어떻게 될까요? 테슬라가 풀었으면 탄력 반등 에코프로 비면 별도였고 테슬라가 약세로 눌리더라도 저점 대비해서 충분히 양봉으로 다 돌려놨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인. IT는요. 내일 IT 뭐 또 불꽃 내리죠. 함께 하십시오. 지금 당장 전화하세요. 절실한 건 여러분들이요.